이재명과 김혜경이요 생가를 복원한다라고 합니다. 왜 백마를 타고 다니지 그럽니까? 반갑습니다. 김영윤TV입니다. 자, 지우려는 쪽과 지키려는 쪽 어디가 마지막엔 승자로 남을까요? 자, 정치가 법을 지배할 때 공포가 시작되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이요 법의 이름으로 정치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진실을 덮기 위한 공포가 제도화되고 있는 기이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그 중심에는 지우려는 쪽 그리고 지키려는 쪽 극명한 대립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지우려는 쪽은 어딜까? 이재명이죠. 이 정권은 스스로의 불법과 비리를 지우기 위해서 검찰의 항소를 막았습니다. 그리고 미친 특검을 돌리고 있죠. 사법에 손을 묶으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법치의 근본 자체를 흔들고 있습니다. 대장동 사건은 그 모든 폭주의 핵심인데요. 국가적 비리, 권력형 부패가 얽힌 초대형 사건입니다. 인허가권을 가진 이재명이가 그 권력을 등에 업은 민간 업자들과 짜미짜미가 되어서 1조 원을 넘는 부동산 비리를 저지른 겁니다. 자, 그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이 정권은 무너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항소를 막은 겁니다. 왜냐하면 항소는 곧 진실의 문이 다시 열리는 절차이기 때문이죠. 자, 지우려는 쪽 대장동 5인방에 대한 1심 판결이 내려지기 전부터 항소 마감일 밤까지 이미 다음 수순을 준비했습니다. 이재명은요, 이 항소에 대해서 언급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재명의 오더가 떨어졌고, 이 법무부 정성호는 그것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했고, 결국은 7분 전에 항소를 포기하라라는 명령을 떨어뜨린 겁니다. 검찰 내부에서는요, 이재명 정부가 임명한 검찰총장까지도 항소 결재를 끝내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명령의 주체가 누구냐라고 물어봤을 때 대부분 누구냐라는 답이 나오죠. 정성호겠냐? 이재명이겠냐? 아니면 이번에도 김현진가 묻지 않을 수가 없죠. 자, 검찰총장 권한대행 노만석이가요, 이제 법무부 차관이 직접 항소 포기 방안을 전달했다. 세 가지를 줬는데 그 세 가지 어느 것 하나 항소 포기가 아닌 것이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단순한 행정 조정이 아니다라는 거죠. 정치 정권 차원에서 외압이 작동한 명백한 증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뒤에 숨어 있는 세력 항소를 막음으로 해서 모든 책임을 덮고자 하는 건 정치 집단입니다. 자, 그들은 검찰이 진실을 밝히려고 하니까 항명이다 라고 부르고 내부 회의를 거쳐서 검란이다 라고 매도하고 있습니다. 자, 77년에 검찰의 역사를 부정당하는 이 시점에 법을 수호하려는 행동조차 반역으로 몰아가는 시대,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목도하는 공포의 실상입니다. 하지만요, 반대편에서 지키려는 쪽도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들은요, 권력의 협박에도 언론의 왜곡에도 굴하지 않고 진실을 밝히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의로운 검사들, 그리고 정의로운 법조인들, 그리고 국민들이죠. 자, 대장동의 실체를 밝히려는 이들의 외침은요, 항명 아니라 양심이다 라는 거죠. 그들의 침묵이 강요될수록 국민의 분노는 커져갈 겁니다. 자, 이재명 정권은요, 국면 전환을 시도하려고 여론을 통제하려고 하지만 이미 국민들은요, 마음이 돌아섰습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무력함에 참 눈물이 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끝 아닙니다. 이거는요, 정권의 자가보호, 법치의 붕괴 선언이지만 마지막에 우리 국민들이 버티고 있다라는 게 그래도 희망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국민들의 계몽이요, 그래도 구분이 닿지 않았다라는 작은 희망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재명 정권이 왜 항소를 막았는지 이미 여러 번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죠. 자, 그 결정의 배후와 진실을 밝히려는 검찰, 국민의 움직임에 대해서 불안한 이재명 정권이 들고 나온 카드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검사 파면입니다. 과연 항소 포기 외압에 대해서 국민의 분노를 잠재우고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서 들고 나온 이 카드가 먹힐까요?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분석하겠습니다. 아직도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지 않으셨다면 꼭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구글 본사 파트너 매니저 프로그램에 공식 선정된 김영윤TV는요, 대한민국의 우파 플랫폼 강화를 위해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댓글 참여는 저와 연동되어 있는 보수 우파들까지 활성화시키는 힘이 되고 있습니다. 멤버십 가입도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지우려는 쪽 항소를 막은 이유가 반드시 있겠죠? 이재명 정권이요. 대장동 항소를 막은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진실의 문이 다시 열리지 않게 꼭꼭 잠궜다. 아니야, 문을 부셔버렸다라는 겁니다. 자, 검찰이 항소를 제기했다라고 하면요. 정진상, 김용, 김만배로 이어지는 뇌물의 고리가 다시 다툼의 중심에 섰을 겁니다. 그러면 진실이 드러나겠죠? 그 최종 대가리는 누구냐? 이재명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남욱 변호사의 녹취록이 재조명될 겁니다. 대통령실 그리고 여당 지도부까지 연루된 정황이 명확해질 가능성이 분명히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정권은요. 항소 차단을 해가지고 재판 자체를 끝내는 겁니다. 사건의 흐름을 정치 검찰의 무리한 수사로 지금 전환하고 있는 겁니다. 검찰총장 권한대행이요. 공개적으로 법무부 차관의 압박을 폭로한 건 이 사건이 단순한 절차적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거죠. 헌정 질서를 흔드는 명백한 사법방해 행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형사 피의자가 권력의 정점에 서게 되면,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지금 대통령 자리에 서 있습니다. 권력의 자기방어 본능이 법의 독립성을 침식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의 혼란은 제도의 결함이 아니라 그 구조적 모순이 폭발한 결과죠. 전 검찰총장의 말입니다. 자, 이 문장은요. 지금 한국 사법체계가 처한 현실을 압축하는 겁니다. 법의 권력이 법을 재단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면요. 검찰의 독립성은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요. 11일 날 하루 잠수 탔습니다. 그리고 12일 날 저녁에 나와서 심경을 밝혔습니다. 뭐라고 했냐? 지우려는 쪽과 지울 수 없는 쪽. 이 발언. 저는 이 발언을 들으면서 이제 머리가 쭈뼛쭈뼛 서더라고요. 자, 이 사람도 드럼통 정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결정을 때렸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바로 생존의 갈등을 내부자 언어로 드러낸 폭탄 선언인 겁니다. 자, 정권과의 관계 조율의 어려움을 토한 거죠. 자, 뭐라고 했냐? 전 정권이 기소해 놨던 게 전부 다 현 정권의 문제가 돼버렸습니다. 이재명 8개 사건의 12개 혐의의 5개 재판을 이재명의 민주당이 이것을 멈추기 위해서 윤석열 정부를 대단히 흔들었죠. 탄핵만 29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되고 난 후에도 2건이나 또 탄핵을 발의했습니다. 헌정사상 78년 동안 21번의 탄핵 발의가 있었는데 이재명이가 본인의 재판을 멈추기 위해서인지 모르겠으나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31번의 탄핵 발의를 했습니다. 자, 현 검찰청장에서는요. 현 정권에서 요구사항을 받아주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쪽에서는 지우려고 하고 우리 검찰은 지울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 수만 쪽의 조사가 진행된 상황이고 검찰의 문건이 있습니다. 거기 드러난 게 이재명의 이름만 390번이 외쳐졌다라는 거죠. 자, 수시로 많이 부대껴 왔고 조율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계속된 외압이 있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4개월 동안 차장을 했던 것이 20년 검사 생활보다 더 길었고 4일 동안 있었던 일이 4개월보다 더 길었습니다. 정의로운 검사에서 정치의 이너서클로 든 상황에서 굉장한 괴로움이 있었다라는 것을 드러냈죠. 제가 빠져줘야 조직이 빨리 정착된다. 이 말은요. 조직의 자율성을 더 이상 지킬 수 없다라는 반어적인 표현입니다. 검찰총장 대행의 자리가 단순한 행정직이다? 아니요. 권력의 칼날을 쥔 손입니다. 법의 무게를 견뎌야 하는 어깨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검찰총장과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사퇴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 정권의 손에 의해서 흔들리고 있고 내가 지켜내야 되는 검찰에 대해서 도저히 안 되겠다. 권력이 됐다 세다라는 겁니다. 다시 보면요. 정권의 손에 의해서 얼마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경고입니다. 검찰청장의 사퇴 그리고 노만석의 퇴진 단순한 인사조정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법 앞에의 평등 원칙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서 흔들렸고 무릎 꿇었다라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 시기의 기조가 현 정권의 부담으로 둔갑하는 순간 검찰은 법의 지판기관이 아니라 정치의 부속물이 된다라는 거죠. 정권은 수사를 개선하고 검찰은 그 압력 속에서 스스로 자율성을 잃어버린 겁니다. 자, 노만석의 발언이 공개된 직후에 이 민주당은 어떻게 나섰냐?
검찰의 정치화를 언급하면서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정권 내부의 긴장성이 한층 더 노출된 셈이다라는 거죠. 대통령실과 법무부는요, 향후 어떤 형태로든 검찰의 인사 그리고 조직 개편을 통해 가지고 통제 복원을 시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민주당이요, 대통령실 똥을 닦고 나섰는데요. 김병기 오늘 검사징계법 대체안을 발의했습니다. 항명 공무원 보호 필요 없다. 이게 뭐냐? 13일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직접 검사징계법 대체안을 법률안으로 대표 발의하겠다. 검사도 국가 공무원이다. 항명하는 공무원은 보호할 필요가 없다. 법은 필요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항명 검사도 다른 공무원처럼 국가 공무원법에 준용해가지고 해임 파면 가능하도록 전체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 검사들에게 자성을 촉구하는 것은 이제 시간 낭비다. 그러니까 이재명의 대장동 또 이재명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을 정치검사다라고 프레이밍을 해버렸습니다. 검찰 개혁을 막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발악하는 정치검사를 이번에 반드시 단죄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검찰의 독립이 무너진 자리에 정치의 개입이 들어오면 그 공백은 다시 새로운 저항과 균열로 되돌아올 수밖에 없죠. 자, 이번 항소포기 외압 그리고 항소포기 이유를 밝히려는 검사장과 검사들의 목소리를 힘으로 누르는 검사 파면, 검사 징계법을 들고 나온 민주당과 이 파장은 단순한 검찰 내부 갈등을 넘어서요, 향후 사법 그리고 정치 지형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는요, 이미 정권의 요구를 받아들인다라고 하면 조직이 무너진다, 거부하면 해체가 된다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체념이 번지고 있긴 하지만 내년 10월에 공수처로 바뀔 예정에 대해서 마지막 자존심은 지켜내야 한다라는 분위기도 읽히고 있습니다. 자, 지우려는 쪽 이재명 정권이겠죠. 항소 포기를 정당화하면서 정치 안정과 국가 통합을 말하지만요, 그 속내는 시꺼멓습니다. 명확하죠. 대장동 사건의 법적 책임을 이재명 바로 앞에서 완벽히 차단하기 위한 방패막을 휘둘렀다라는 겁니다. 자, 반면 지키려는 쪽, 법의 존엄을 지키려는 검사 그리고 국민들이 있습니다. 전국 검사장 18명이 항소 포기 이유를 밝히라라고 서명을 했고요. 내부에서는 법무부의 정치 개입을 좌시할 수 없다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은 이재명을 이제 대통령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재명이다 라고 부르죠. 그러면서 이재명이 대통령 자리에 앉지 않았다 라고 하면 일어날 일도 아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탄핵합시다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민들은요, 이재명 정부가 법을 왜곡해서 법을 뒤틀어서 미친 칼춤을 춘다라고 하면 법으로 그 칼을 뺏겠다라고 이재명 재판 재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미 대한민국 국민의 과반이 이재명 재판 이거 빨리 시작해라. 이미 유죄를 때려 맞은 선거법 위반,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이 선거법 위반 빨리 열어라. 대통령 후보로 나올 자격이 없는 이재명이가 대통령 자리에 앉은 이상 원천 무효로 가야 되는 거다. 대한민국 다시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이재명이 대통령 자리에서 끌어내려와야 한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요, 항소 포기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정권의 자기 보호수단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결국 지키려는 쪽은요, 검찰뿐만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국민? 깨어있는 국민, 정상적인 사고가 가능한 국민들이 있습니다. 진실을 덮으려는 권력이 강할수록 그 권력을 무너뜨리려는 국민의 힘은 더욱더 커져 갈 겁니다. 자, 이재명 정권은요, 법에 탈을 쓴 정치로 법치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항소, 포기를 통해 가지고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했고요, 진실을 외면하는 국가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증명합니다. 진실은 일시적으로 가려질 수는 있어도 영원히 묻히지 않는다라는 것을요. 지우려는 쪽은 권력을 이용해서 덮고 지키려는 쪽은 국민의 이름으로 법을 쓰고 있습니다. 결국 승자는 어디냐? 두려움을 이긴 쪽, 그러니까 우리 쪽이겠죠. 이재명 정권의 공포 정치는 끝내 법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겁니다. 자, 이재명과 김혜경이요, 생가를 복원한다라고 합니다. 왜? 백마를 타고 다니지 그럽니까? 권력은 유한합니다. 164일째 외치고 있는데요. 이 외침이 200일, 300일이 넘지 않기를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164일째 외치고 있는 말 뭐냐? 이재명 탄핵만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김영윤TV였습니다.